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상대는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난 상대도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안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어머니가 안 계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혹시 어머니 계세요? 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실수하지 말자라고 만났는데 이번에는 딸을 사랑하는 딸보이였습니다. 마마보이, 딸보이라고 하는군요. 딸에게 사랑을 듬뿍 드리는 아빠를 딸보이라고 하는군요. 채화님, 캥거루 가족 나이가 30살이 넘는 딸인데, 그러니까 딸이 30살이 넘는 딸인데, 마누라보다 더 사랑의 강도가 넘치더라고요. 질투는 아니라고 체념도 해봤지만, 이 인간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채화님, 지금은 다 내려놓고, 딸 보이든 마마 보이든 파파 보이든 간에 그냥 내려놓고 혼자 삽니다. 너무 편해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는 말씀 귀에 새기고 힘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유모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세 번째도 만나고 결국은 혼자를 택한 그런 상황의 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누군가에게 기대는 마음, 독립적이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의 그런 행동들을 보니까 본인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독립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 남편, 그리고 또 남편, 이 세 명을 다 만났지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의존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게 기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딸 보이든 마마 보이든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남자들이 보기 싫었던 이유는 본인도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꾸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별로 좋지 않게 봐요. 너무 많이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예쁜 척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참 그런 사람 진절머리가 나,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보통 내 무의식 안에 나도 그렇게 꾸미고 싶은데 귀찮아서 꾸미지 않는 그런 본인의 마음의 보따리, 이걸 심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자꾸 질투심이 일어나고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 너무 꾸미잖아, 치장하고 액세서리를 왜 저렇게 많이 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 안에 부족해서 드러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질투하고 질책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그걸 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부족함에서 나오는 본인의 질투심과 욕심에 기반된 생각들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꼈지만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했던 마음으로 인해서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챙기는 걸 보고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대의 모습과 상대의 습관과 상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와 우리 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남편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바라보는 게 수행의 관점이에요. 그걸 질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남편을 스승으로 삼아서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배우게 되고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질투심이 일어나든가 누군가에 대한 분별심이 일어나면 이 두 가지를 챙기세요. 저 사람으로 인해 배운다. 저 사람으로 인해 성장한다. 두 가지. 자, 뭐다? 인연을 통해 배우고 인연을 통해 성장한다.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연이 다가와도 나는 배우고 성장하겠다. 이 마음을 딱 내면 그 분별심과 질투심이 조금 사라져요. 이게 무의식의 희석이 돼요.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내보지 못했어요. 항상 그 사람이 타켓이 되고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저 인간 왜 저래? 라는 생각만 올라왔어요. 배우고 성장하라.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도 어떤 환경이 반복되더라도 뭘 한다? 배우고 성장한다. 나는 모든 인연에게 배우고 성장한다. 뭐라고요? 배우고 성장한다. 경전에 이런 말 나옵니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뭐라고요?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타인을 봤을 때 어떤 행동과 내 눈에 거슬리는 하나를 보면 내가 그런 행동을 보고 화가 일어났을 때 나도 그런 행동을 하고픈 마음이 있다. 또는 내가 그 행동을 거부하고픈 마음이 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함께 공존해요. 자,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타고 오픈카를 열고 자랑하듯이 막 선글라스 탁 끼고 간다. 오늘도 이 추운데도 오픈카 타고 얼굴 새파라 해가 벌벌 떨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사람들 보면서 아 추운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낭만 있네. 저게 젊음이지. 그렇게 보는 마음도 있고 아 추운데 뚜껑을 왜 열어? 보는 사람 뚜껑 열리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뚜껑 있는 차 뚜껑 열어보면 왜? 본인이 뚜껑 여는데. 저한테도 자꾸 왜 이 모자를 씁니까? 아니 내 뚜껑이니까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쓰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요. 삶은 자유가 있고 해꾸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추운데 왜 저렇게 뚜껑 열고 다녀? 아이고 진짜.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젊은 여기 중고등학생들 보면 짧은 치마 입고 추운데도 벌벌 떨면서 자켓 하나 입고 목도리도 안 하고 시퍼러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남자친구하고 손잡고 가요. 아이고 저 미쳤다 미쳤다. 아이고 얼어 죽겠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낭만이고 멋이 추운 줄도 몰라. 여러분 학생들한테 옷 입고 가라 패딩 입고 가라 절대 안 입어요. 벌벌 떨면서 안 추워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애들이. 그 아이들의 스타일이에요. 인생이 커봐야 늙고 뼈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피도 잘 안 통하고 시퍼러 해가 귀가 시뻘거 해가지고 낯도 막 얼고 곤지 연지 안 찍었는데도 이거 벌거 해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아 내가 늙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옷 입는 거예요. 따뜻한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성장하면 된다.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의 불편함이 보이면 그 불편함의 근원을 내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의 집착과 내 마음의 경계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드린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 많죠? 우리가 인생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불편함과 괴로움의 근원, 뿌리를 들여다본다. 이게 뭐예요? 무의식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날까? 결국은 내가 오픈카를 한 번도 몰아보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그저 오픈카를 타보지 못했던 마음,
오픈카의 뚜껑을 눌러보지 못했던 마음이 뭔가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왠지 질투심이 일어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 나도 모르는 무의식 안에 있다. 자,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부족에 대한 집착이에요. 부족에 대한 집착. 주변에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뭐 주식해서 돈 벌었겠지. 부모가 돈이 많아서 돈 벌었겠지. 뭐 운이 좋아서 돈 벌었겠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몇 프로도 안 돼요. 진짜 인생에 열심히 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하고 벌어요. 거기에 대한 질투심 있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돈 벌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집착을 상대적 박탈감에 그걸 투영시켜요. 그래서 본인을 자꾸 힘들게 해. 돈을 정식으로 벌었는데도 뭐 뒷돈으로 벌었을 거야. 뭐 운이 좋아서 벌었을 거야. 그렇게 자꾸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돈이 내 옆에 오나? 오지 않지. 항상 돈이나 행운에 대해서 난 운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이 오겠어요? 어떻게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데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잖아요. 유유상종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명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명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 사이트에 가고 주식하고 코인하는 사람들은 코인하는 유튜브 볼 거 아니에요. 여기 봉사하고 나눔하고 여러분 명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다 같이 모여서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이게 끌어당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질투심이 느껴지고 누군가가 불편함이 느껴질 때 내 마음의 부족함에서 발생되는 집착심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오픈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부족한 심리를 투영시키지 마라. 그건 너무나 비굴해지는 삶의 인생길이다. 자,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편 3분에게 의존했어요. 근데 결국은 본인이 혼자 있을 때 만족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건 다수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경험은 평생 갑니다. 너무 중요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보고 끝까지 살 필요 있다 없다?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타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기대했어요. 기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뭐다? 의존심, 기대심. 벗어나야 돼. 의존과 기대. 이것을 줄이고 독립심을 키워라.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확연하셔야 돼요. 나는 독립적이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독립적이다. 이걸 귓전에 자꾸 얘기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독립적이다. 나는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독립적이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라고 본인에게 딱 얘기하고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존재다. 라고 딱 얘기하고 양치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고 얼굴 탁 두드리면서 본인의 인생을 이제는 주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의존하면 머슴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되어라.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되어라. 3번 얘기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어느 곳에든 주인이 된다. 어느 자리든 나는 주인이 된다. 어떤 인연과 만나더라도 나는 주인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처하든 그곳에서 주인이 된다.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다. 수처작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처하든 그곳에서 주인이 되는 마음. 입처개진이 뭐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진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라.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라.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라. 어느 곳에든 주인이 된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된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된다. 감사합니다.